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자마자 바로 현충으로 직행을 해서 지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때 왜 참석 안 했는지, 뭐, 그때마다 또 정치적인 사정이 있겠지만은, 글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어쨌든, 첫 행사자로서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묘역으로 참배를 할 때, 딱 두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요 장면이 되겠어요. 요 장면. 여기에서 윤 대통령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귓속말이 과연 뭐였느냐? 요거를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저도 이제 이 행사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해 드렸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 추미애하고 각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추미애가 저지른 죄 행을 싹 다 정리한다. 이렇게 봐야죠. 추미애 같은 것들이 한 거하고 무슨 각 세울 게 뭐가 있어요? 추미애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오로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때려잡는 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나머지 한 거라고는 전부 못된 짓만 하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려고 난리를 치는데 개딸들만 지지하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추미애 요거 출마했다가는 망하는데 어찌하오리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추미애. 그러니까 지가 말이죠. 무슨 뭐 국민하고 소통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핑계하에 그러니까 이제 과천에 청사가 법무부 청사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검은 검찰은 여기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초동 그 대검 청사에다가 대변인실 하나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해.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낭비한 짓이면 한두 개인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제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밝혔어요. 이거 없애버렸다. 아주 잘한 겁니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좌파들의 이 반란이 드디어 노골적으로 시작됐어요. 자, 이거 뭐 좌파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왜? 헌재 소장도 아직 안 바뀌었죠. 그리고 내부 구성원, 이 헌재 재판관들도 좌파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수순이었지만은 저도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이거 좌파 헌재로 넘어가면 이거 참 어려운데 뭐냐? 노란봉투법은 우리 재계가 지금 얼마나 걱정합니까? 요거요. 노란봉투법을 갖다가 방송사법하고 민주당이 이건 뭐 이 독재적으로 잘못 본회의에다가 회부했다. 이거 바로 잡아달라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어제 싹 다 기각 처리했어요. 야, 무섭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빨리 헌재도 바로 잡아야 되겠고 대법원도 바로 잡아야 되겠고 그래도 대법원은 지금 이제 교정이 좀 됐죠. 자, 그래서 헌재 이 기각하게 된 그 과정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박찬종 변호사 하면 뭐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니까요. 이 박찬종 변호사가 내년 총선 전에 이재명이 무죄 때리는 거 아니냐 사법부가 불길한 예언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짤막짤막하게 한 20분간에 걸쳐서 정리해 드리고 예,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9시 반에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이 추모식에서 말이죠. 이 투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윤석열 대통령 뭐 이 추도사 통해서 이제 한 발언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산업화 이거를 잘 챙겨서 나가야 되겠다. 예, 그리고 세계를 다녀봐도 대한민국을 다 부러워한다. 대한민국 세계를 다 다녀봐도 불허한다라는 얘기는 왜 한국에서 이런 민주당 같은 정당이 어떻게 해서 이게 다수당이 돼가지고 다 딴지를 걸고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 평가해주는 현 대한민국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이제 어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눈 그 대화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도 일부 보도하고, 그리고 이제 단독 보도 내용은 중앙일보가 하고 있어요. 예, 44기 추도식이 되겠습니다. 44주기 추도식. 자, 그래서 우선 내용 면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
이게 이제 강제, 뭐 박정희 대통령의 이게 브랜드네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 어제 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분량, 추도사의 분량이 한 800자로 거의 비슷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서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 이 박정희 이 이름을 무려 8번이나 언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지적을.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저도 이제 가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예, 예, 우리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썼다. 근데 저는 이제 입버릇이 돼갖고 우리라고 쓰는 것이고, 물론 뭐 그래도 엉뚱한 데다가 제가 아직은 우리라고 붙여서는 안 되니까 안 쓰지만은 써야 할 때는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도 입이 달려 있어요. 입에 달려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쓴 우리는 제가 쓰는 우리, 여러분들 쓰는 우리가 다르다. 이분은 뭐 전직 대통령이고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아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우리라는 말을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듬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보면 어제 행사가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머리적으로도 보수 대통합의 지금 필요성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도 느낀다. 예. 그런 점에서 특히 내년 4월 총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5년간을 다 봐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1년 반 넘게 지금 통치하는 것도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답사죠 일종의 여기에서도 정말 중동 갔다 오자마자 온 것도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통치를 잘한다. 이 언제 위기가 없을 때가 있었느냐? 이 위기, 이제 지금 현 위기는 우리가 통칭적으로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표현이 복합 위기라고 하잖아요. 복합 위기.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 위기는 북한의 도발이잖아요. 예, 북한의 도발, 북한의 남침 위협. 근데 지금은 뭐 북한 플러스 알파가 또 너무 많아. 뭐 기후변화 그다음에 재난, 그다음에 전염병, 코로나 같은 뭐 위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 위기가 많다 보니까 안보의 개념도 이 옛날 같은 때는 이제 군사적인 안보만 딱 챙기면 됐는데 지금은 안보의 개념도 그런 단순한 안보가 아니라 포괄적 안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미 동맹이면 북한의 도발과 대응한 이 단선적 대응. 요게 이제 한미 동맹의 기본 정신이었지만은 오늘날은 안보 위기가 높아가고 복합 위기다 보니까 이 안보 동맹, 한미 동맹도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동맹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다 앞에 포괄이 붙어요. 그런 것처럼 복합 위기예요. 그래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리라는 표현, 그 다음에는 이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하자면 신뢰, 이런 것이 이제 의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서 저렇게 이제 걸어가면서 한 발언이 뭐냐? 다른 것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거 지금 찾을 게 없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우면 돼. 딱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이제 그 인용 내용을 보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장거리 다녀온 뒤 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순방 성과도 좋았다고 들었다. 그리고 순방을 다녀보면 한국을 보러 와한다. 그러면 제가 딴 거 할 거 없다.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게 최고의 이제 핵심적 이제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보도를 쭉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전직 대통령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하고 본인도 대통령이니까 나중에 이제 전직 대통령 남을 거 아니에요.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역사.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저도 요 기사는 이제 저도 처음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이런 업적과 관련된 서류를 집에 가져가서까지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국가 발전의 이 큰 틀, 이게 제일 핵심이 바로 산업화잖아요. 20년 앞을 대납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농업 국가에서 지금은 첨단 기술 국가로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도 이제 지금 현재 한 8위 정도, 7위 정도 되는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이 방산 수출을 세계 4위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방산 첨단 기술. 예. 그래서 지금 이 폴란드 요런 데 그냥 완전히 방산 이 수출의 전진 기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우디도 마찬가지.
이 방산 수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군사적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앞불대다 본 요거를 윤 대통령이 배우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 어제 윤 대통령이 이 추모사에서도 그야말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하면 된다는 정신, 예, 그리고 자부심,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국민들의 잠재력,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생겨서 다시 도약하자 이런 취지의 예, 어제 추도사를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위대한 국민이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 아버지도 우리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어제 얘기는 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가 만들어 놓은 것이 뭐 못된 게 많죠. 못된 것 만들고 있어야 될 것은 없애버리고, 이런 인간이 말이죠. 참 민주당 대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법무장관을 해먹었으니 문재인이가 정권 뺏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이제 국감이 있었어요. 예, 법사위에서 공수처 감사원, 법무부 대검 뭐 이런데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런데 이제 6개 기관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이 법무부의 서초 대변인실 이거 이름하여 의정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의정관은 무슨 의정관? 의정관은 뭐 여의도 국회가 하는 의정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의정관이라는 이름하에 대변인실을 서초동에다가도 만들었어요. 서초 고검청사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거 써먹을 리가 있겠어요? 아니, 추미애가 우리 국민과 소통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윤석열 때리는 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게 이게 써먹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조수진 의원이 물어봤어요. 이거 쓰고 있느냐? 브리핑룸이 안 쓴다. 그래서 없애버렸다. 아주 딱 잘라서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 공간을 없애고 공적 업무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라.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 그러니까 조금 지시가 늦긴 늦었어요. 좀 더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감을 앞두고 뭐 시비 걸릴 게 뭐 없나 있나 또 뭐 의원들이 뭐 다 질문들이 사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보고 아주 멋지게 국민들한테 이 신선한 좀 충격을 줘야 되겠다. 뭐 충격이 아니라 신선한 뉴스 하나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국감장이니까 국감장 딱 나오면서 야, 그거 빨리 없애. 이렇게 지시한 것 같아요. 여하간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고검청사에 있는 이건 없앴고 그리고 추미애가 쓰던 것도 없앤 거. 정말 잘한 거 뭐요? 추미애가 말이죠. 이 전용 헬스장을 만들었잖아요. 지 사무실 바로 옆에다가. 예. 국무회의장 바로 옆에다가 혈세 4천만 원을 들여갖고 지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직원들용으로 만들었다. 또 거짓말까지 해요. 이 거짓말. 거짓말하는 게 최고 나쁘잖아요. 거짓말까지 하는데 아니 어느 여직원이 그렇게 센스 없는 여직원이 법무부에 있겠습니까? 예? 아니 어느 센스 없는 여직원이 장관 바로 옆에 장관실 바로 옆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할 여직원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아무도 안 가지. 지 혼자 독식 헬스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4천만이나. 요거 싹 다 바꿔버려가지고 요거는 직원들의 휴게실로 쓰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뭐 이 당시 검사장 신문에서 쫓겨다니면서도 한 말 제대로 딱딱 던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추미애 흔적 중에서 제대로 남겨있는 것 없앴고 추미애가 또 없앴는데 이 없애서는 안 되는데 없앤 것이 하나 있어요.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알려져 있는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범죄 압수단 이거 없앴잖아요. 이거 왜 없앴어요? 라인펀드하고 옵티머스 펀드 거기에 줄줄이 여권 실세들이 걸려있으니까 이거 수사 들어가니까 바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살린 게 바로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수사단 살려놨잖아요. 자, 그래서 추미애가 남겨놓은 못된 것 중에 남아있는 거 싹싹 뒤져서 다 없애라. 요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헌재 이거 아직도 알박기 인사들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요게 이제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싹 다 바뀌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헌재에 올라가 있는 그 법안 중에 핵심이 바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노란봉투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노조 편을 들어주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기업인들이 이거 노란봉투법 때문에 일 못한다. 전부 소송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말하자면 징역도 가요.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의 이제 핵심
그러니까 우리 여권에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은 바로 뭐냐?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예,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제한하느냐? 법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배상 의무자별로 기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에 딱 들어가면 그 손해를 입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당 법인을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 한번 그래서 최근에도 이게 논란이 한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경제계에서는 지금 뭐라 보고 있느냐? 이렇게 되면 불법 파업에 대한 사실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노조한테 면책권만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조에 불법으로 회사 재산, 재물 파기하는 거가 더 이거 뭐 더 이제 뭐 권장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 뭐 경청회장 손재식 이 경청회장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국회까지 찾아와서 얼마나 이거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철이가 위원장을 할 때, 환노 위원장을 할 때 이거를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어요. 직회부. 그러니까 이게 직회부인 거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요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전해철 환노 위원장하고 국회의장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야,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가 이제 뭐 직회의 이제 회부돼가지고 이거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아 그래? 그럼 우리는 필리버스터 하겠어. 하지만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이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성공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뭐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그거 그만해. 내가 거부권 행사할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다시 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방송상법은 뭐냐?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개정안도 이게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본회의 직부한 거 합법이다. 이렇게 또 판시를 했어요. 아,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사법도 또 밀어붙인다. 이것도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박찬종 변호사의 이 해석.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법률가니까, 기본적으로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뭐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찬종 변호사가 봐요. 지금도 사법부에는 김명수 키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의 거짓말에 면죄부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왜? 이 김명수 키즈들이 상식밖의 의심스러운 판결. 유창훈 같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김정중가 있고, 예, 이런 인간들이 또 어떤 판결을 내리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이 되고 일하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사건, 이거 안면인식 장애 변명을 법관들이 믿어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안면인식 장애 변명을.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하려면 이제 우리가 대책 세우려면 다른 대책 없잖아요. 이제 판사에 대한 압박 여론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김명수 기지를 믿고 총선 전에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 영장 기각인 유창훈 판사 판결, 이게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초래한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제가 가장 큰 이 강서의 아주 압도적인 승리는 바로 유창훈 판사의 기각 판결입니다. 무죄다. 이런 인식을 확 줘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야권의 공신 자리를 노리는 김명수 키즈 판사들이 줄줄이 나와서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내리면 정권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은 오로지 자기 비리 방탄만 하면서 입법 폭주로 국회를 마비시켜 왔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물러라 하면서 뒤늦게 오만하게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해서 윤 대통령을 만나자고 떼를 쓰고 있다. 그리고 추미애는 총선 출마 뜻을 비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추미애 같은 인간이 탄핵 얘기를 자꾸 하면 윤 정부에게는 도움이 되고 민주당엔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혁신의회를 띄우면서 모든 것을 싹 바꾸겠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바꾸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과 같은 전사가 필요하다. 한 장관을 비례대표 후순위로 총선에 출마시킨 뒤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저도 딱 요 말에 마음에 들어요. 저도 종로 나가서 죽기냐 아니면 살기냐 요걸 할 게 아니라 승부 가능성 있게 나가야죠. 그래서 종로에서만 뛸 게 아니고 비례대표 후순위로 딱 마지막 마지노선 이게 이제 DJ 전법이잖아요. 마지노선에다가 딱 앉혀놓고 전국을 뛰게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여건이 앞으로, 왜냐하면 종로에서 떨어져 버리면 뭐 총리도 임명하고 할 수 있겠지만 총리 임명이 되겠습니까? 종로에서 떨어진 사람을 총리 임명 못합니다. 예. 그리고 종로에서 떨어졌는데 이 대권 후보로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지지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저는 그래서 비례대표 딱 데드라인에 딱 걸어놓고서 한번 거는 거예요, 승부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뛰는 겁니다. 요게 우리 여권이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니냐.